오보즈 들어는 보셨나요? 이 브랜드의 등산화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괜찮은 브랜드고 정말 괜찮은 신발이거든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모니터 잘 나오죠? 제 시선을 약간 위에 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를 새로 샀거든요. 제 카메라가 오래돼서 그동안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갖고 그냥 감으로 촬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잘리는 경우도 있고 세팅 시간이 길었는데 큰맘 먹고 투자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이면 이제 쇼츠로 안내드렸던 개업식은 핑계고 캠핑을 하려고 하는데, 오시겠다는 지인분들 몇몇 분들은 연락을 주셨어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뵐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여기저기 커뮤니티나 만나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일정이 되면 오겠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해 주셔서 솔직히 얼마나 오실지 감이 안 옵니다. 어쨌든 오시는 분들에게는 포트럭 파티니까 음식은 각자 준비하시는 거고, 캠핑하실 분들은 장비 알아서 챙겨 오시는 거고, 저는 이제 최소한의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예의상 웰컴 기프트하고 마실 술, 음료 이런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이 오실지 안 오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친한 지인분들은 온다고 하니까 그냥 그 핑계로 캠핑 1박 하면서 좀 재밌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뒤에 있는 등산화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신상품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협찬을 받아서 잘 신고 다녔던 구형 모델과 비교점 리뷰를 할 거예요. 이 제품들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고, 제가 직장 그만두기 전에 이제 매장 준비하면서 신경을 써주셔서 준비는 빨리 됐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신으러 오신다는 분도 안 계시고 외진 위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등산화 브랜드도 컨택 중이지만 아직 픽스가 안 됐고, 유일하게 채널 캠핑 매장에 들어와 있는 오보즈 중에서도 이번에 신상으로 들어오는 카타바틱 LT 모델 고어텍스 등산화를 비교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과연 기존 모델과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고 어떤 차이점이 생겼는지, 가장 큰 거는 고어텍스라는 방수 멤브레인이 들어갔다는 거고, 그 외에도 바뀐 것들이 많거든요. 자연을 사랑하는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산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보즈 등산화, 저는 작년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좋아서 카타바틱이라는 경등산화를 먼저 받아서 신어보고, 그 다음에는 오보즈의 근본이라는 소우투스라는 좀 투박하지만 부드럽겠다, 다 가져와 오보즈 등산화. 자, 좀 투박하게 생겼지만 오보즈의 근본이라는 소우투스라는 모델도 신어보고, 동계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 동계 전용 부츠 안에 인실이 들어가 있는 기존의 유일한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적용된 등산화 뱅테일이라는 요 세 가지 신발을 다 신어봤는데요. 올해 들어서 고어텍스 등산화가 새로 나왔습니다. 고어텍스 왜 여태까지 안 쓰고 이제 썼냐,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보즈의 신상 등산화와 기존 제품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신상이 나온 만큼 기존 등산화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진득하게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나온 모델이 카타바틱, 처음에는 이름도 좀 낯설어 가지고 어떤 신발이 어떤 건지 잘 매칭이 안 됐는데, 많이 신고 다니고 몸으로 느껴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진 등산화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백패킹 입문자 두 분을 머리를 올려드렸는데, 그때도 이거를 신고 다녔거든요. 비록 뭐 긴 거리를 걸은 건 아니지만 언제 신어도 편한 등산화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선은 빠르게 진행을 해서 기존 모델과 신상 모델 어떻게 달라졌나,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거는 바로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근데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등산에 있는 고어텍스 멤브레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로고 밑에 보면은 인비지블 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피를 보면은 고어텍스는 외피가 아니라 이 내피입니다. 내부에 있는 멤브레인인데 겉으로 보이는 질감 자체가 엄청 달라요. 더 훨씬 얇은 소재가 적용됐다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봐왔던 고어텍스 등산화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라 저도 되게 궁금한데, 아직 신어보지는 못해가지고 기존의 고어텍스랑 어떤 점이 크게 다른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점은 기존에 있는 카타바틱은 비드라이라는 자체 방수 기술을 썼거든요. 방수 원단의 차이만 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 외관을 보니까, 자, 블랙식 컬러로 보여드리면은 얼핏 봤을 때 디자인은 같아 보이고 소재 차이도 크게 나 보이지 않는데,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적용된 카타바틱 LT 신상 모델은 라이트 그레이로 들어간 컬러 부분이 메쉬예요. 구형 모델은 저는 메쉬라고 생각했는데 메쉬가 아니라 겉에 TPU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TPU 코팅이 돼 있으면 방수 능력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 딱 한 가지는 투습이 생각만큼 많이 되지 않는다는 점. 고어텍스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고어텍스가 아닌 자체 브랜드의 비드라이라는 멤브레인의 한계인가 특성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겉에 TPU 코팅을 했다라는 거는 스펙적으로 봤을 때 대놓고 비교는 못 해봤지만 고어텍스보다는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TPU 코팅을 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신었을 때는 열을 내면서 빠르게 걷고 많은 길을 오랜 시간 걸었을 때 아무리 좋은 울량말을 신더라도 발에 좀 땀이 찬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새로 나온 고어텍스 카타바틱 LT는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적용되면서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TPU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훨씬 더 투습력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무게가 더 가벼워졌어요. 바뀐 거 이제 멤브레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 코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부분 때문에 무게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게가 기존 카타바틱은 미드 기준으로 460g이고 새로 나온 카타바틱은 360g이에요. 무려 100g이나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멤브레인 차이도 있겠지만 겉에 이제 TPU 코팅이 생략이 되면서 무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실제 아웃솔이나 인솔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한, 인솔은 오소라이트 OPD 인솔, 아웃솔도 동일한 오브제의 자체 아웃솔을 사용한 거로 보이고, 자세히 보면은 패턴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보이진 않아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구형 카타바틱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그동안 비브람의 메가그립을 맹신을 했지만 다른 브랜드의 이런 자체 아웃솔을 또 신어보니까 아, 얘도 나쁘지 않더라, 생각보다 바위에 착착 잘 감기고 흙길에서도 접지력이 꽤 좋더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고어텍스도 그렇고 비브람도 그렇고 외부 브랜드의 소재를 사용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고어텍스가 적용된 수입 등산화치고 오보제 카타바틱은 가격대가 좀 저렴한 편이 아닌가. 물론 고어텍스 멤브레인으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4만 원이 올랐는데 기존 카타바틱은 23만 9천 원, 신형 카타바틱은 27만 9천 원 이렇게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로우컷 같은 경우도 역시나 100g을 감량을 했습니다. 미드컷이랑 로우컷의 무게 차이는 3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로우컷 같은 경우는 구형이 430g인데 신형 카타바틱 LT는 330g으로 100g 정도 동일하게 다이어트를 했고, 가격은 구형 모델은 20만 9천 원인데 동일하게 4만 원이 인상된 24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로우하고 미드하고 가격이 3만 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으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형태의 등산화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백패킹이나 이렇게 좀 중장거리를 가거나 배낭을 무겁게 질 때는 저는 발목 보호를 위해서 미드컷을 권장을 드리고요. 난 좀 더 경량으로 다니고 라이트하게 다니면서 배낭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좀 더 장거리를 더 가벼운 느낌으로 걷는다거나, 아니면 장거리를 난 굳이 갈 일이 없고 종주가 아닌 그냥 반나절, 한나절 이렇게 길지 않은 등산을 한다고 하면은 로우컷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화를 해볼까요? 저도 사실 DP만 해놓고 한번 신어봐야지 하면서 지금 착화하는 게 처음입니다. 여기 있는 신발 아직 아무도 신어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한 UK8 270 사이즈고요. 자, 기존 등산화랑 한 짝씩 신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바로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신어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겉에 TPU 코팅이랑 방수 멤브레인 차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경량화된 이유가 또 여기 있네요. 텅이라고 하죠. 이 혓바닥 부분이 기존에는 좀 두터운 쿠션감이 있는 소재였는데 매우 얇은 소재로 바뀌었고, 마감 부분이 훨씬 얇게 바뀌어서 사실은 이 신발 신고 다니면서 형 부분이 끈을 꽉 묶었을 때 좀 눌리면서 살짝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신형은 지금 딱 신었을 때 보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매우 부드럽고 발목을 더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구형은 제가 좀 많이 신고 다녀서 길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형 모델이 조금 더 발등이 타이트한 느낌이 들고요. 확실히 메쉬 소재로 적용되면서 발등부분이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네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발볼 핏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제가 발볼이 보통 정도 되거든요. 신형은 발등이 살짝 눌리는 느낌이 드는 게 원래 정 사이즈보다는 약간 한 사이즈 크게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웃솔은 비슷하고 인솔도 같기 때문에 맨바닥에 닿는 느낌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래도 아웃솔 디자인이 살짝 바뀌어서 그런지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긴 해요. 확실히 더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 신발 자체가 100g 차인데도. 이런 부분도 바뀌었네요. 끈 묶는 이 후크 부분이 맨 끝에 있는 게 금속인데 이런 부분들도 안에 더 금속이 덧대져 있지만 튀어나와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안으로 매립되어 있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디 걸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디테일하게 바뀌었네요. 이런 사이드 부분도 완전 고무 같은 PU 소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더 얇은 원단으로 바뀌었고, 얼핏 봤을 때는 같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같이 신어서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뒤꿈치랑 이 앞에 토 부분은 좀 단단한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근데 디자인은 좀 다른 느낌이고 좀 더 전보다 날렵해진 느낌이에요. 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TPU 코팅이 돼 있다 보니까 앞에 가죽 등산화처럼 좀 주름이 많이 지는 형태인데, 얘는 지금 새 신발이라 제가 구길 수는 없지만 메쉬라서 그런 느낌은 조금 더 덜할 것 같고요. 끈을 한번 묶어봐야겠다. 그래, 맞아, 복숭아뼈를 누르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덜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끈은 저는 구형 등산화 끈이 괜찮은 게 코팅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안에 이게 뭔가 보강이 돼 있어서 되게 튼튼해 보이고 잘 안 풀리거든요, 묶을 때. 신형은 좀 더 얇은 끈으로 바뀌었고,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경량이 더 됐고, 매듭은 소재랑 다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풀리고 안 풀리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색감도 훨씬 이뻐진 것 같아요. 날렵해지고 이뻐지고. 제가 봤을 땐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좀 신기가 불편한 핏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발볼이 보통이거나 좁은 분들은 충분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핏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실제 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본 적이 잘 없어서 그냥 대략 한 260 초반 정도 될 거야. 그래서 270 정도의 등산화를 신었는데, 매장이 얼마 전에 시다스 취급점이 되면서 이런 레벨레이터를 들여놨어요. 원래는 여기 샘플처럼 맞춤 인솔을 위해서 정확한 발 사이즈 측정을 하기 위해 들여놓은 장비인데, 이 레벨레이터를 이용해서 등산화를 고르실 때 본인의 발 사이즈와 발볼을 더 정확하게 체크해서 내가 지금 올바르게 맞는 사이즈의 등산화를 신고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니까, 본인의 발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겠고 등산화를 신을 때마다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채널 캠핑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제가 레벨레이터로 우리 고수님들의 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맞는 사이즈의 브랜드와, 제가 팔고 있지 않더라도 브랜드와 제품을 권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카타바틱 LT 모델 같은 경우는 전 컬러 남자 여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카타바틱 윈드라는 트레일런 모델인데, 요거는 이제 고어텍스가 아닌 원래 있던 모델이지만 올해 신상 컬러라서 약간의 특성 차이가 있어서 가져다 놓은 신발이고, 우측은 여성 컬러, 좌측은 남성 컬러. 특히 남성 컬러 중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이트 그레이로 심플하면서 다크 그레이가 들어가 있고, 하단에는 카레 색깔, 진 옐로우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밋밋함을 덜어주는 패셔너블한 느낌이 들고, 톤드라고 하는데 이제 올리브 컬러죠. 다크 그린과 라이트 그린이 적절하게 섞여 있고, 아웃솔 부분에는 그레이 컬러로 마감을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블랙 컬러는 최애죠. 미디 같은 경우는 그레이 컬러하고 블랙이랑 섞여 있는데 투톤 느낌인데, 로우컷 같은 경우는 또 올 블랙이에요. 색깔을 이렇게 잘 뽑아서 저 요즘에 완전 블랙 꽂혀 있는데, 원래 로우컷을 선호하진 않지만 로우컷에 좀 더 눈이 갑니다. 새들 컬러는 탄이나 샌드 컬러에 좀 가까운 느낌이죠. 완전 코요테 탄에다가 뭐라고 해야지, 찐노랑? 노랑? 여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색깔 조합이 적절하고, 특히 여자 거는 또 이쁜 게 같은 블랙이지만 이런 끈 부분이나 뒤에 후크 부분을 민트 컬러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좀 더 예쁘게 마감을 했고요. 이 드리즐 컬러는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로우컷이랑 미드컷이랑 약간의 색감 차이가 있는데 둘 다 나름의 매력이 있는 아주 예쁜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 외에 좀 화사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수 컬러, 빙하를 닮은 알파인 레이크 이런 컬러도 있고, 좀 더 여자여자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 이런 컬러도 있습니다. 오렌지 느낌이 나는 컬러도 있고, 사이즈별로 전체 사이즈를 제가 다 공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다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컬러별로 사이즈가 좀 교차되게 전체 사이즈는 남자 여자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 가지고 있고, 여기 매장에 없는 거는 이제 제가 따로 택배로 발송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버제의 카타바틱 LT 경등산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캠핑 매장으로 오셔서 한번 착용도 해보시고 얼마나 괜찮은 신발인지 경험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버즈는 왜 여태 고어텍스를 쓰지 않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도 처음에 의아했어요. 왜 고어텍스를 사용하지 않지? 단가 때문인가? 아무래도 외부의 소재를 가져다 사용을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버즈라는 브랜드는 이미 비코프 인증이라고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이 친환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고어텍스라는 기술이,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친환경하고는 살짝 거리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고어텍스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그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5년간
무려 5년간 고어텍스와 협업을 거쳐서 친환경으로 고어텍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올해 드디어 고어텍스가 적용된 신발이 출시를 하게 된 거고요. 물론 신발 가격은 좀 더 오르긴 했지만 고어텍스를 적용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막간 할인 정보, 여기는 신상은 이제 할인이 따로 들어가진 않지만 구형 모델은 단종이 돼서 클리어런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팔고 있진 않지만 오보즈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제가 먼저 보여드린 구형 카타바틱을 무려 50%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등산화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신형이 더 좋긴 하지만 구형도 전혀 떨어지지 않은 등산화거든요. 그러니까 구형 모델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형 가격이 미드가 23만 9천 원이고 로우가 20만 9천 원이니까 반값이면은 10만 원 초반이잖아요. 수입 등산화를 10만 원 초반에 구매한다?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란에다가 오보즈 코리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할인을 많이 해서 이미 사이즈가 좀 빠져 있을 수 있는데 내 사이즈다 싶으면은 이럴 때 장만하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소비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지금 매장에 MSR, 서머레스트, 미스테리월, 소토, 오스프리, 스마트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고 있거든요.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브랜드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매장에 지금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별로 하나하나씩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